안녕하십니까. 100세 인생 상담소입니다. 오늘도 어르신들과 상담 나누었던 사례들을 통해서 노후의 생활과 고민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자 합니다. 요즘 심심치 않게 뉴스나 보도를 통해서 이웃 간의 층간소음 문제로 다투는 경우들 참 많이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어르신들하고 상담을 하면서 한 동네에서 오래 살고 있습니다. 이런 어르신들 이야기 들으면 그것 또한 복 중에 하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웃들 간에 이미 오래 살면서 친해져 있으시기 때문에 작은 층간소음이라든가 작은 소음 같은 거는 서로 또 배려를 하면서 지내시거든요. 그래서 노후에 이렇게 이웃 주민들하고 사이좋게 서로 배려하면서 지내실 수 있는 그런 환경이라고 하면 어르신들에게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노후에 실제로 거주지가 변화됐을 때, 즉 이사를 했다거나 이래서 어르신의 환경이 변화됐을 때 그 스트레스 지수가 노인들의 스트레스 10위 안에 들어간다는 그런 결과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노년기에 집을 이사를 하시는 것보다는 계속 살아오셨던 동네에서 여러 가지 편의 시설들을 이용하시면서 지내시면 훨씬 더 윤택하게 노후를 보내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오늘 준비한 사례 두 편은요. 첫 번째 사례가 이웃하고 갈등이 심하신 할아버지 사례예요. 그리고 두 번째 사례는 할머니가 상담을 하셨는데 남편이 화가 난 것 같아요. 이렇게 상담을 하신 사례입니다. 첫 번째 사례부터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사례는 할아버님이 상담을 하셨는데요. 이 할아버님은 결혼하지 않은 딸하고 같이 살고 계시대요. 미혼인 딸인데 이 딸은 직장을 다니고 있고 아침에 일찍 나가고 저녁에 늦게 들어오면 또 이제 하루 일과가 고됐으니까 바로 씻고 자고 그 다음날 또 일하러 나가고 이런데요. 그러니까 이 어르신 생각에는 내가 딸하고 같이 살고 있긴 하지만 외롭다 이런 생각도 이제 드시는 거죠. 근데 또 한편으로는 저렇게 집에 와서 잠만 자고 또 아침이면 불이 나게 나가면서도 그래도 따로 살지 않고 이렇게 들어와 주니 꼬박꼬박 들어와 주니 고맙다 이런 생각도 갖고 계시다고 합니다. 어르신 그 할머니 아내 되시는 할머니가 5년 전에 돌아가셨대요. 근데 이제 어르신 말씀에는 5년 전에 내 아내가 사망한 이유가 이웃 때문에 죽었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강하게 믿고 계시는 어르신이에요. 그래서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이웃이 굉장히 이제 시끄럽게 소음을 많이 냈던 이웃이고,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든 뭐 일반 쓰레기도 집 앞에 내놓아서 우리 집도 물론이고 동네에 냄새도 많이 나게 했고, 그래서 이제 그걸 견디면서 지냈었는데 뭐 그 정도 가지고 심하다 해도 그런 걸 가지고 우리가 가서 막 얘기를 할 건 아닌 것 같아서 이웃이니까 그냥 참고 지냈다고 해요. 근데 언젠가부터 이 이웃집에서 굉장히 큰 기계음 같은 음이 나더래요. 밤에도 나고 하니까 이 어르신이 참다 못해서 아내 되시는 분하고 가서 문을 노크를 해봤는데 문을 열어주지 않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견디는 날이 길어지다 보니까 이 어르신이 더 이상은 참기 어려워서 어느 날은 가서 이제 문을 또 열어달라고 해도 안 열어주니까 경찰서에 이제 신고를 하셨대요. 그래서 이제 경찰서에 가서 신고를 했고 경찰이 이제 그 집에 들어가서 경찰이 가니까 문을 열어주더랍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다 확인을 했는데 경찰이 나와서 그러더래요. 아니 그 소리가 날 만한 기계 같아 보이는 건 아무것도 없다고. 그러니까 이 어르신은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저희한테 얘기하실 때 경찰이 가는 동안 그거 다 이미 치웠다고. 그 사람들이 하루 이틀 그런 불평, 컴플레인 받은 게 아닐 텐데 내가 먼저 가서 노크를 할 때 이미 그걸 알아차렸고 내가 경찰서 가서 신고해서 경찰이 들이닥치는 동안에 그걸 다 치운 것 같다고. 그래서 경찰은 아무 증거도 찾지 못한 채로 온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후로도 이 이웃하고 바로 옆집이래요. 그 담 하나를 딱 놓고 옆집인데 아내 되시는 분하고 이제 계속 갈등이 있으니까 이 어르신이 없는 시간대에 아내랑 이 옆집하고 다툼이 있었던가 봐요. 근데 다툼이 있었는데 아내 되시는 분이 강하게 막 이렇게 얘기하거나 한 게 아니고
그동안에 불편했던 거, 이웃이 좀 자제해 줬으면 좋겠는 거를 얘기를 했는데 저쪽 이웃은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도리어 아내 되시는 분한테 막 퍼부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내 되신 분 다시 돌아오셨죠. 그 일이 있고 나서는 아내 되시는 분이 더 막 이렇게 강하게는 못하고 그냥 내가 피하는 게 상책인 것 같다 해서 그 후부터는 집이 여기면 이렇게 들어오면 될 거리도 이렇게 반대로 돌아서 집으로 들어오셨대요. 그렇게 이제 생활을 하시다가 아내가 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어르신은 그 집 아니었으면 우리 아내는 지금쯤 나랑 같이 생활하고 있을 텐데 옆집 때문에 사망한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이제는 저 혼자서는 이걸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제가 딸한테 이거 좀 같이 좀 해결하자고 얘기를 했더니 딸이 그러더래요. 아버지, 저도 제 일만으로도 지금 신경 쓸 게 너무 많아갖고, 그거는 좀 제가 같이 도움 드리기가 어렵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 어르신이 지금 요즘 하시는 일이 경찰서로 주민센터로 계속 다니시면서 진정서도 넣고, 계속 이거 좀 어떻게 해결해 달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계시는 터예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그때 아내 되시는 분 계실 때에도 저녁에도 이렇게 크게 기계음 같은 거 소리 시끄럽게 났다고 하는데 요즘도 그래요? 그랬더니 요즘도 그래요.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경찰서에서는 이제 몇 번 다녀왔는데 허탕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가서 얘기를 해도 어르신한테 아유 그런 거 없다고만 얘기를 하지 그 집을 방문해 주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이 어르신이 너무 답답해요 라면서 저희한테 상담을 요청을 하셨어요. 저희가 이 사례를 상담을 하면서 요즘 현 시대에 나올 법한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되어 있는 사례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은 첫 번째로 나온 게 우리 왜 아파트로 치면 층간소음이지만 여기는 주택이기 때문에 옆집과의 그런 소음의 갈등이에요. 요 문제였고 이 문제는 사실 해결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때 당시에 딱 바로 측정을 하셔야 되는데 어르신이 뭔가를 이렇게 측정했을 때는 그 소리가 옆집에서 나는 소리인지 다른 곳에서 나는 소리인지 그거 증명할 길이 없다고 그렇게 답변을 받았대요. 그렇게 받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결혼 안 한 그 미혼 자녀와 함께 사는 그 노인들이 많아지시는 그 모습도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복지관에서 요즘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손주 자랑하는 거 금지라고. 왜냐하면 자녀들이 결혼 안 한 채로 있는 자녀도 되게 많은데 어느 어르신은 결혼을 했고 손주까지 낳았다고 손주 재롱이라든가 손주 사진 같은 거 갖고 와서 자랑을 하시면 이분들이 너무 우울해지시니까 복지관에서 손주 자랑은 금물이에요. 근데 이제는 벌칙금을 정해서 손주 자랑하면 10,000원씩 내셔야 된대요. 그런데 그러면 10,000원씩 내셔야 되면 손주 자랑 안 하겠네요 싶은데 어르신들이 여기 10,000원짜리 몇 개를 두둑히 넣어 갖고 오신대요. 아침에 복지관 오실 때 아예. 그래서 10,000원 나 10,000원 냈다 그러면서 하나 자랑하고 또 10,000원 내고 또 하나 자랑하고 요새 이렇게 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혼이 늦어지는 모습 또 미혼 자녀와 노부모가 같이 사는 세대의 모습 이런 것도 볼 수 있었고 자, 세 번째로는 사회에 불만이 많으신 어르신들이 우리 사회에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를 또 알 수가 있었어요. 제가 이 사례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항상 상담을 하면은요, 저한테 상담을 요청해서 처음에 상담을 받으신 분, 그분의 얘기만 듣고는 정확한 사실을 파악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저희가 어르신이 저희한테 하소연을 하시면 그거와 관련되어 있는 인물들하고는 재상담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의 여부를 판단을 하는 게 우선이에요. 그래서 이 어르신하고 상담을 해봤더니 옆집이 굉장히 나쁜 집이었고 해서 따님하고 상담을 했어요. 그랬더니 따님이 말씀이 선생님 제가 이런 말 하기는 좀 그렇기는 하지만 그 옆집 때문에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말은 사실이 아니에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가요, 선생님, 약간 정신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떤 장애나 문제를 갖고 계세요. 그래서 뭔가 하나에 이렇게 집착하시거나 내 생각이 이것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다른 이유들을 거기다 다 끌어다가
모으신대요. 그러니까 이 할아버님, 저하고 상담하신 할아버님은 내 아내가 옆집 때문에 죽었다. 또 옆집이 지금까지도 그렇게 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적으로 경찰이 갔을 때 아무 증거 못 찾았다고 했잖아요. 그게 옆집이 치운 게 아니라 진짜 소리가 안 난대요. 그러니까 어르신의 약간 심리적인 거, 정신적인 것 속에서 무슨 소리가 나는 것처럼 그렇게 느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리를 찾아내기가 어려웠던 거죠. 처음에는 어르신이 문을 두드리고 경찰서에 갔다 오는 시간이 있었다고 하지만 그 다음부터는 어르신이 바로 경찰서에 신고했기 때문에 경찰이 예고 없이 그 집을 방문했는데도 아무 그런 기계 같은, 그 집에 일단 기계란 기계는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한 내용은 어르신이 사별 후에 그 사별과 관련된 어떤 심리적인 충격이라든가 이것 때문에 안 좋은 생각에서 지금 벗어나고 있는 게 아닌가. 그 사별 후에 심리적인 안정감을 도모하기 위한 그런 상담을 제가 좀 해드려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요. 이 어르신은 들어보신 내용이 우리가 진짜 사실이라고 하면 굉장히 심한 상태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이 아니었다고 하면 그것 또한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어르신은 한두 번 상담으로 끝나지 않았고요. 장기적인 상담을 했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저하고 이제 정기적인 상담을 통해서 심리 치료를 해서 지금은 좀 심리 상태, 마음이 조금 많이 안정되신 상태고요. 배우자하고 사별 후에 힘들었던 마음을 지금은 어느 정도는 조금 추스려가는 그런 단계인 것 같습니다. 어르신이 끝까지 저하고 이제 심리 상담 하시기 전까지는 옆집 얘기만 계속 하셨어요. 그러면서 옆집이 지금까지도 아직도 나한테 사과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계속 하셨는데 제가 아까 처음에 무슨 말씀 드렸냐면 아내 되신 분이 돌아가신 게 지금 5년 전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5년 동안을 계속 그 집착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달리 생각해 보면 옆집 입장에서 보면 옆집에 이상한 할아버지가 자꾸 우리한테 와서 우리 때문에 그 사모님이 돌아가셨다고 계속 하니까 옆집도 굉장히 괴로울 수 있었는데 그나마 그냥 무던하게 방어하는 수준으로, 공격은 아니고 방어하는 수준으로 견뎌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에는 이제 이 어르신 장기 상담하면서 심리치료 해드리면서 초반부에 어떤 계획을 잡았냐면 굉장히 좀 병적으로 깊은 상태이기 때문에 저의 상담만 가지고는 효과를 못 볼 수도 있겠다. 상담 가지고 안 되면 병원에서 이제 치료도 함께, 약물 치료도 함께 들어가야 되겠다. 이런 플랜까지 갖고 상담을 시작했던 건데 장기 상담이 이렇게 1주, 2주차 계속 진행되는 가운데서 다행스럽게도 어르신의 심리 상태가 안정을 찾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병원에서의 약물 치료까지는 안 이루어져도 상담만 가지고도 심리 치료로서 어느 정도는 좀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좀 다행스럽게 생각하는데 5년 동안 어르신 본인도 굉장히 힘들었을 거고 같이 살고 있는 딸도 그 얘기를 맨날 듣느라고 힘들었을 거고 모두가 많이 힘드셨을 텐데 그래도 5년이 지난 후였어도 어르신이 저희하고 상담을 해 주셔서 그래도 다행이다 생각이 들고 앞으로는 이런 좀 힘겨운 일들이 있으시면 초반부에 한 1년 차나 요럴 때 저희하고 또 상담을 하신다든가 꼭 저희가 아니어도요. 우리 사회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사회 체계, 시스템들이 많이 갖춰져 있으니까 어디든 용기 내서 노크를 하셔서 도움을 쉽게 편안하게 요청을 하시고 또 도움을 받으셔서 많이 빠르게 회복이 되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어르신 또 앞으로 정신적으로도 이제 마음이 편안해지시면 신체적인 건강도 회복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르신 장기 상담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주로는 전화로 상담해드리지만 뵙기도 했어요. 뵙기도 했는데 모습 자체가 굉장히 마르시고 누가 봐도 굉장히 뭔가에 되게 힘든 모습이구나 이런 모습을 느낄 수 있었던 그런 어르신이거든요. 앞으로는 좀 이렇게 살도 좀 이렇게 좀 붓고 하시면 좀 편안한 모습의 원래 어르신 모습으로 돌아가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가져봤습니다. 자, 첫 번째 사례 함께 이야기 나누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시죠. 저희 집은 원래 평소 조용한 편인데요. 저희 친정언니가 근처에 사시는데, 이제 언니 손주들이 이제 생겼어요. 그래서 가끔 이제 저희 집에 같이 놀러 오시면 손주들이 가만히 안 있으니까 저는 아랫집에 피해가 갈까봐 사실 되게 조심스러워요. 근데 그 아이들이 그 아주, 별난데도 그 저희 아랫집 분들이 아직 아무 불평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저희 집이 잘 지어진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요. 어떻게 한번 그 아랫집에 인사를 한번 드리러 가는 게 나을지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될지 지금 고민입니다. 그쵸? 그 아이들이 와서 가만히 안 있네요. 그러셨는데, 가만히 있으면 애들이 아닌 거죠. 그쵸? 아이들은 막 펄쩍펄쩍 뛰고, 이렇게 막 놀고, 활동하고 하는 게, 그게 건강을 우리가 판단하는 척도가 또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우리만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아랫집이 있다고 하면 좀 조심해 주는 게 필요할 거고, 그렇게 여러 차례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랫집이 아무 불평, 불만을 안 했다는 건, 뭐 여러 가지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배려심이 많은 집이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고요. 또 하나는 그 집도 아이들을 키우는 집이기 때문에 조금 이해를 해주신 측면도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아랫집에 할머니, 할아버지가 사시는데 귀가 어두우시더라고요. 실제로. 그래서 선생님 같은 질문을 상담을 해오신 분이 계셨어요. 그 댁은 아이를 키우는 집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아이가 늘 뛰는데 다른 집들이 그 층간소음 얘기할 때마다 우리 집은 한 번도 그런 불평 없는데 우리 애도 막 이렇게 얌전하게 가만히 있는 애는 아닌데 하면서 찔리지만 왠지 불평이 없는 거에 대해서 고맙기도 하고 조금 이상하기도 하고 그래서 한 번은 이제 빵을 좀 사가지고 아랫집을 찾아뵀대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나오시는데 할머니가 그러시더래요. 귀가 어둡다고.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말라고. 그러니까 앞에 말씀드렸던 게 혼합이 되면서 할머니가 그러시더래요. 나 귀 어두우니까 괜찮고 나도 애 다 키워봤으니까 괜찮고 그냥 편안하게 지내시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 고마웠다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제 생각에는 우리가 아랫집, 윗집이 별로 그렇게 막 인사를 나누면서 지내지는 못하잖아요, 요즘은. 그래서 그냥 꼭 아랫집이 뭐 불평을 해서가 아니라 이 기회에 그냥 쬐끄만 빵이나 과일 하나 사가지고 찾아뵙고 인사 한번 드리고 그걸 계기로 해서 아랫집하고 좀 친분을 나누시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아마 지금은 언니분이 이제 손주를 돌보기 때문에 가끔 오시는 거잖아요. 나중에 이제 선생님이 시간이 흘러서 선생님의 손주들이 생기면 아마 더 많은 어린이들이 와서 뛸 텐데 그때를 대비해서라도 미리 한번 인사드려 주시고 층간소음 문제가 많이 심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여럿인 집들은요. 그 집을 세를 놓는다든가 이렇게 해놓고 그 동네 안에서 1층짜리 집으로 1층으로 많이 이사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거든요. 근데 1층으로 간 다음에 그런 말씀들 하더라고요. 이제는 아무 걱정을 안 해서 그것만 해도 너무 편안하다고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층간소음 때문에 이 힘듦을 하소연하시는 분들은 그 힘든 게 얼만큼 힘든지 선생님을 몰라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직접 경험해 보지 않으면 정말 많이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면 우리가 어쩔 수 없지만 우리가 어떤 식으로든 최대한 노력해서 조금 타협점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상담센터나 지역 안에 여러 가지 이제 사회적인 기구들, 그런 기관들 이용해서 좀 같이 머리 맞대고 의논을 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첫 번째 사례는 어르신이 좀 지나치게 민감도 하시고 정신적으로도 약간 장애가 있으셔서 이웃집과의 갈등을 크게 하소연하셨던 그런 사례였습니다.